안녕하세요. 아침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텔 모텔을 창업하면 한 달에 과연 얼마 정도를 버는지 저희 호텔 기준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호텔은 대지 면적이 70평인 아주 작은 호텔이고 객실 수는 28객실인 8층 건물입니다. 모텔로 운영을 했을 때는 28객실을 모두 다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11개 객실만 리모델링을 해서 소형 호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 정도 크기의 모텔과 호텔을 하면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나요? 혹은 또 얼마 정도 버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텔, 호텔을 사서 운영한다고 하면 크게 돈이 두 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을 살 때 들어가는 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는 돈, 이렇게 크게 두 번 들어가는데 건물 살 때 들어가는 돈은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현금 1억에서 많게는 10억 정도까지 건물을 살 때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50억 건물을 사셨는데 80%인 40억 대출이 나와서 현금 10억이 들어서 이제 건물을 사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셀프 인테리어한 광주 소형적인 호텔은 제가 샀을 때 10억 5천이 매매가였고 대출이 9억 5천이 나와서 이제 제 돈은 1억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LTV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었기도 했고, 또 모텔, 호텔이 대출이 워낙 잘 나오던 시기여서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감정가가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대출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 이것도 엄청 천차만별인데 제 경우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호텔이 제가 갖고 있는 두 개의 호텔 중 하나인데 이 호텔의 경우에는 30객실이 있는데 이제 이걸 전부 다 리모델링 하는데 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테리어 비용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 비슷한 규모를 지금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거보다는 좀 더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과연 회수가 잘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광주에 있는 서형적인 호텔을 셀프 인테리어 할 때는 예산을 딱 정해놓고 했어요. 2억 5천의 예산을 정해놓고 그 2억 5천의 예산으로 이제 인테리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테리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됐고, 그래서 28객실 중에 11객실만 인테리어를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서양적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총 건물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셀프로 한 것에 대해서 2억 5천이 들어가서 총 3억 5천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지 평수 70평에 객실수 28개면은 이 모텔, 호텔 쪽에서도 굉장히 작은 건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모텔, 호텔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3억 5천 이 정도 금액이 정말 최소로 들어가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3억 5천의 투자비가 들어갔는데 한 달에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8객실 중에 11객실만 공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층, 3층은 리모델링 안 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고 그 위에 층부터 이제 공사를 했는데, 그래서 총 11객실만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매출을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오픈 첫 달인 8월을 제외하고 9월부터 그리고 지난달인 1월까지 총 5개월간의 이제 평균 매출을 보면 평균 매출이 3,390만 원이 나왔습니다. 11개 객실만 운영을 하는데 이 정도 매출이면 꽤 매출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A, B, C, D 이렇게 타입이 나눠져 있는데 가장 작은 이제 원룸형인 A 타입 객실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 7만 원, 주말이 13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투룸 형식인 B 타입은 이제 침실과 거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조인데 이 객실의 경우에는 평일에 14만 원, 주말은 20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C타입은 이제 3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평일은 20만 원, 주말은 29만 원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객단가가 높다 보니까 11개 객실만 운영을 하더라도 높은 매출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리모델링을 할 때도 이게 대실도 되고 숙박도 되는 그런 모텔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도심에 있는 펜션 같은 느낌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객단가도 펜션의 객단가를 받겠다라는 그런 설계로 리모델링을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객단가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매출은 3,390만 원인데 지출이 얼마고 이제 순이익이 얼마가 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품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품은 뭐 이런 것들, 칫솔, 일회용 칫솔, 뭐 일회용 면도기, 그리고 일회용 샴푸, 바디워시, 뭐 컨디셔너,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쓰고 이제 버려지는 것들, 그런 일회용품들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트, 세탁비. 여기 보시면 이제 침대를 고객들이 사용하고 나시면 이제 세탁을 맡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월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외주 업체를 통해서 세탁을 하고 있고, 수도세는 한 25만 원, 전기세는 80만 원, 도시가스는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직원이 11객실이기 때문에 직원 한 명만 두고 청소를 시켰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계속 이제 부킹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직원을 2명 써서 이 직원 2명의 월급이 240만 원이 나갑니다. 사실 호텔에서 직원 한 명, 청소 직원 한 명 쓰면은 한 명의 인건비가 240에서 250이 그냥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2명에 240만 원인 이유는 근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저희가 체크아웃 시간이 11시고 체크인 시간이 3시라서 11시부터 3시까지 이 4시간 동안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도심형 펜션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일찍 나가는 고객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11시에 맞춰서 퇴실을 하세요. 그래서 청소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간이 11시다. 그래서 11시부터 3시까지 그때만 바짝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 직원이 뭐 다른 모텔, 호텔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는 딱 4시간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20만 원씩 두 분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인건비는 그 관리인 분이 이제 주차라던가 혹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관리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 월급이 이제 2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는 총 49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4대 보험료 한 48만 원, SK 인터넷 쓰고 있는데 그게 8만 8천 원. 이것도 진짜 엄청 조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객실이 11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 한 객실당 10,000원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뭐 30객실이면 30만 원, 80객실이면 8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11객실만 딱 있어서 그것도 좀 저렴하게 해서 8만 8천 원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5만 5천 원, 회계사무소의 기장료가 월 11만 원, 네이버 예약 수수료가 한 110만 원 정도, 그리고 마케팅비가 100만 원, 넷플릭스 11객실 이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모두 볼 수 있게 만들어놔서 그 비용이 6만 8천 원. 네이버 예약 수수료 110만 원은 저희가 3,300만 원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3.3%의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마케팅비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마케팅 그리고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1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또 큰 돈이 보통은 야놀자 여기어때에 들어가는 광고비예요. 뭐 보통 모텔 호텔에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한 1,000만 원 이상까지도 광고비를 내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오픈할 때만 딱 18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썼었고, 그 이후부터는 30만 원씩만 야놀자 여기어때에 광고비를 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네이버랑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예약이 잘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달까지도 이제 30만 원씩의 야놀자 여기어때, 정확히 말하면 야놀자 광고를 쓰다가 이제 이번 달부터는 그마저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광고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제가 이제 기획했던 거는 야놀자 여기어때를 사용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있었고, 다행히도 그 계획대로 뭐 시간은 좀 걸렸지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총 비용이 다 합치면 1,350만 원이 되는데, 아직 이제 큰 거 하나가 남았어요. 바로 이제 금융비, 은행이자죠. 은행이자가 저희가 401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350만 원 정도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제 50만 원 정도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401만 원을 지난달부터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는 돈들이 있거든요. 뭐 건물 화재 보험, 재난배상 책임 보험, 뭐 승강기 검사비, 승강기 보험, 뭐 교통 유발 분담금 등등 좀 자질구레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내는 그런 돈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면 고정비로 이제 넣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매달 고정비로 나간다 라고 계산을 했을 때 고정비가 411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광주 서영적인 호텔의 한 달 지출은 411만 원 더하기 1350만 원 해서 총 1762만 원입니다. 평균 매출이 3390만 원이었으니까 지출 1762만 원을 빼면 1628만 원이 순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안 빠진 게 있죠. 이제 부가세라던가 종소세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게 되는데, 그래서 1600만 원보다는 이제 순이익이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평균 매출이 한 3,400 정도인데 2023년도의 목표는 한 3,800만 원 정도까지 매출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근거 없이 그냥 제 희망사항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지금 홈페이지를 봤을 때 하루 방문자가 100명 정도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은 하루 방문자 평균이 200명 정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쭉 하루 방문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마케팅을 잘 하고 있고 또 꾸준히 입소문이 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조금 더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영업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게, 이제 제가 무인 호텔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방식이 어떤 건지, 어떻게 도대체 운영을 하길래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 호텔은 완전히 예약제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100% 예약제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약한 고객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약이 들어오면 이렇게 잘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예약이 들어왔다고 이제 애플워치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알림을 보고 이제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해놓는 거죠. 제가 관리하는 이제 엑셀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간간히 뭐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예약 들어왔다 하면은 또 적어놓고, 또 이렇게 뭐 다른 뭐 TV도 보고 여행도 가고 하다가 예약 들어왔다 하면 또 이제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이제 아침이 돼서 아침에는 이제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을 해야 돼요. 그때 뭘 하냐면, 그렇게 제가 적어놓은 이제 그 예약 리스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예약자분들한테 문자를 쫙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체크인을 하면 되고, 비밀번호는 뭐고, 그런 문자를 딱 저장을 해놨다가 이름만 바꿔서 호실만 적어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딱 보내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호텔 사장이, 그러니까 직원이 거기 프런트에 없는데 고객들의 돌발적인 응대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100%는 무리는 아니고 이제 비대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도 있어요. 뭐 체크아웃을 연장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고객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모텔이나 호텔은 거기에 있는 전화기를 들고 0번을 눌러서 카운터로 전화 연결을 해서 뭐 체크아웃 하고 싶은데 뭐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런 식으로 묻고, 퇴실할 때 이제 프런트로 가서 결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객실 안내 책자에 그런 문의는 카카오톡으로 달라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그냥 그런 문의가 카톡으로 오는 거죠. 그럼 저는 그냥 계좌번호 알려드리고 입금된 거 확인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다 핸드폰 하나씩은 들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들고 있는데 이걸 굳이 전화로 그렇게 아날로그처럼 해야 되나, 또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론트 직원이 없기 때문에
원래 쓰던 모텔 호텔의 전화기를 들고 0번을 누른다고 해서 전화가 연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기 자체를 객실에 두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보통 모텔이나 호텔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전화가 오는 게 TV 어떻게 켜요? 뭐 TV가 안 나와요. 이게 진짜 제일 많거든요. 왜냐면 TV를 딱 켰을 때 이게 외부 입력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TV는 켜졌는데 셋탑박스는 안 켜져 있는 경우. 우리 집에서 TV 사용하다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객실 수가 많으면은 그런 이슈가 한두 건만 나와도 하루에 한두 건씩 계속 그런 문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문의가 매번 들어오면 사실 너무 귀찮아요. 맨날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전화상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직접 세팅해 드리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매뉴얼 책자를 만들었어요. 매뉴얼 책자에 사진 다 찍어 놓고 이 버튼 누르시면 된다, 저 버튼 누르시면 된다, 뭐 외부 입력이 돌아갔을 때는 이쪽 부분 리모컨의 외부 입력을 눌러서 HDMI 1번으로 가시면 된다 라고 이 사진을 다 찍어서 버튼에 표시를 하나하나 한 다음에 그렇게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객실에 넣어놨어요. 그래도 저는 좀 요청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TV뿐만 아니라 뭐 빔 프로젝트, 캡슐 커피 머신 이런 것도 사실 사용 안 해보신 고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냐 이런 문의가 올 법하거든요. 카톡으로 문의가 오든 전화로 문의가 오든. 그런데 진짜 문의가 없어요.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고객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6개월을 운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서처럼 사진 찍어서 잘 표기를 해 놓으면은 고객분들이 다 잘 사용을 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원격으로 다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프론트에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호텔에 방문해서 점검도 좀 하고 할 일을 하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거지 그 이상 호텔로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 친구가 모텔이나 호텔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과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저는 그 친구가 공부하고 배울 의지가 있으면은 진짜 추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세팅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잘 세팅해 놓으면 진짜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관리만 잘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직원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 네이버 예약이라던가 뭐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라던가 뭐 이제 도어락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어찌 보면 신문물이잖아요. 이게 한 번도 모텔이나 호텔에서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예전의 방식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대로 하면은 비용은 올라갔는데 수익은 그대로인 상황이니까 더 힘든 상황이겠죠. 예전에는 돈이 가장 중요한 이 성공 포인트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돈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아이템과 아이디어 그리고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3억 5천 투자한 것 치고는 수익도 괜찮고 그리고 하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단 이런 시스템을 초기에 잘 정립을 해놔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고 처음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영상을 많이 올리진 못했거든요. 자주 올리면 한 달에 한 번, 또 늦게 올리면 뭐 3달에 한 번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그렇게 뜨문뜨문 영상 올림에도 불구하고 구독을 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생각보다 여기저기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특히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연락이 꽤 많이 왔어요. 그동안은 제가 이제 좀 제압가림 하느라고 바빠서 연락도 못 드리고 잘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조금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면서 또 그 도와드리는 과정을 이제 유튜브로 같이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컨설팅 관련된 이제 영상을 앞으로 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숙박업 관련해서도 이제 소소한 꿀팁들을 계속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